도이치 축구조작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유죄. 검찰이 지금까지 김건희를 벌써 기소했어야 돼요. 벌써. 사실은 권오수 기소할 때 그때 김건희 같이 기소하고 김건희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당하죠. 김건희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골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김건희는 왜 기소를 안 하냐 그랬거든. 기소 안 하려면은 무혐의로 빨리 끝내버리던가. 근데 아무도 김건희 무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아마 내가 볼 때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열받을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대놓고 말을 못하더라도 야 검찰 새끼들, 야 중앙지검 미친 척하고 그냥 무혐의로 끝내.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근데 검찰들이 그렇게 안 하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이 범죄 혐의가 너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버립니까? 나중에 그걸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 검찰들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소도 못하고 덮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희망이 뭐였냐면 그래 요번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에서 만약에 권오수 무죄 나오고 쩐주였던 손씨 무죄 나오면 아 이거 봐라 무죄다 하면서 이걸 핑계로 요번에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 하려고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번에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사실 유죄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유죄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근데 요새 너무 이상했던 게 김건희가 너무 당당하게 막 활보라고 다니니까 너무 당당하게 막 추석 추석 인사 막 영상 찍고 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일 파티 영상 막 당당하게 올리고 그리고 지금 막 마포대교 막 걸으면서 대통령처럼 막 다니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골 때려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새 김건희에 대해서 잔잔하지 않죠. 디올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공천 개입 문제 이거 얼마나 큽니까? 대통령이 개입해서 탄핵이에요. 근데 부인이 뭔데? 부인이 어떻게 건방지게 전화 걸어가지고 자리를 옮기라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녹취록 같은 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오늘 한동훈이 재밌는 얘기했죠. 한동훈이 김건희가 김영선 5선 의원 옮기게 한 거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이 한동훈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실 그 뉴스토마토는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게 김영선 의원 한 명으로 딱 했거든요. 한 명으로. 근데 오늘 한동훈이 기자한테 한 얘기는 뭡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컷오프 됐다. 그랬었는데 복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일 거다. 김건희가 이렇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공천에 개입한 사람들이 지금 김영선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명들이 문자나 카톡이나 녹취록 없겠습니까? 그런 거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장성철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장성철이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통화했는데 그 기자가 추석 끝나고 뭔가 뭐 허리케인급 내용을 요번에 보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 끝나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분위기인데 김건희가 이렇게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 당당하게 황당하잖아. 오히려 이럴수록 나오지 말아야지. 너무 당당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나? 내일 있을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번에 권오수 무죄 나오나? 걱정을 한 거였는데 다행히 오늘 어떻게 됐어요? 권오수도 그렇고 그 쩐주였던 손씨도 그렇고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특히 권오수도 권오수인데 쩐주가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김건희도 쩐주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가 만약에 이번에 원래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이 전주가 무죄가 나오면서 이걸 얘기하면서 이거 봐라, 전주 무죄 나오지 않았냐, 그럼 김건희는 피해자다, 그 시절 했거든.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방조죄로 공소장 변경하면서 유죄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김건희는 무조건 유죄죠. 이 전주하고 김건희는 달라요. 이 전주는 돈 투자했죠. 그런데 손해봤어. 손해봤어요. 김건희는요, 20억 이상을 돈을 벌었잖아요. 전주는요, 이게 오늘 재판 판결에 따르면은 그 주가 조작하는 걸 알면서 돈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조야. 방조. 김건희는요, 돈만 넣은 게 아니죠. 주가 조작 행위에 직접 가담해가지고 통정매매 하잖아요. 통정매매 했잖아요. 8만 주 사라 마라 지시하고 직접 개입했거든. 그러니까 전주보다 김건희가 훨씬 더 범죄 혐의가 직접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김건희를 이번에 기소를 안 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손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왔다는 건데, 정말 참담해요.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정말 따끈따끈하게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사설을 한번 볼게요. 사설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겨레, 도이치 사건 방조범도 유죄, 김 여사 기소가 마땅하다. 당연한 거죠. 이번에 권오수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아무개 씨에게도 유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김 여사와 손 씨는 혐의가 유사한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룰 한 가닥 핑계면서 사줬다는 거죠. 검찰이 기소 안 하려고 기소 안 할 핑계를 끝까지 잡고 믿었던 게 뭡니까? 이 손 씨가 무죄 나오라는 거였거든. 근데 유죄가 나와버렸네. 손 씨의 유무죄가 주어받았던 이유는 김 여사 처벌에 간음자가 되기 때문이다. 간음자.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왜? 직접 시세조정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가 나왔었는데, 판사가 아니 시세조정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보니까 방조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하냐? 검찰한테 공소장 변경하라고 얘기했고 검찰이 변경을 해버렸어.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요번에 유죄가 나온 거예요. 반면에 김건희는 훨씬 심하죠. 그냥 방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주가 조작 선수의 8만 주 매도 요청 뒤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8만 주 매도한 정황이 있거든요. 김건희가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어. 김건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손 씨가 해당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것과 같이 김 여사 모친과 최은수는 23억 이득을 봤거든요. 달리 손 씨는 그나마 손해봤어. 손해봤는데 김건희와 최은수는 23억을 이익을 봤다고요. 이익을.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달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참 잘했죠. 그때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총장이었던 탓에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가 윤석열 총장 그만둔 다음에 수사가 급 이루어지면서 이 권오수를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수사가 시간을 질질 끄면서 일부 범죄 행위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라든가 그 공범들 기소도 엄청 늦게 했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 김건희 수사가 지금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겨레, 만약에 김건희를 디올백처럼 무혐의 한다면은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긴다면 아예 법치를 부정하라는 거죠. 부정한다는 거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난 진짜 궁금해. 검찰이 정말 김건희 봐줄까? 응? 김건희 봐주고 싶겠지. 디올백이야 했다고 쳐? 근데 과연 주가 조작을 봐줄 수 있을까? 이건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 지켜보려고요. 저것들이 봐주려고 할 텐데 과연 어떻게 시도를 할지 한번 지켜보려고. 어떤 기적의 논리를 가져오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 상식을 초월하니까. 경향신문,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유죄, 김건희 여사도 법대로 해야 한다. 맞는 거죠. 2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죄를 인정하면서 제시한 미필적 인식, 경제적 동기는 김 여사의 방조죄 혐의 유무를 따지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1심에서 김 여사의 세계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됐어요, 이미. 그리고 그 통장에서 통정 매매, 가장 매매가 102건이 일어났는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김 여사 모녀가 주가 조작으로 23억 이득을 취했다는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했습니다. 아, 이거만으로도 끝난 거죠. 어떻게 주가 조작에 나와 관계가 없어. 돈이 들어왔는데. 내 통장이 나쁜 놈들이 이용했다는 거야. 자기는 피해자래. 피해자. 통장을 저것들이 도용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통장에 23억이 들어왔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통장을 도용당했는데 돈이 들어와 있어. 그게 말이 돼?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내가 당했으면 내가 돈을 잃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네? 그럼 당한 게 맞아요? 당한 게 아니지. 너무 웃겨요. 이 도이치모터스 범죄자들한테 통장을 이용당했는데 난 몰랐는데 통장에 어떻게 돈이 막 쌓여 있어. 이렇게 막 쌓여가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고. 아. 검찰은요. 2차 시세조정 관여한 업체 사무실 노트북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X파일을 발견했고 또 김건희가 자식의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면서 작전 세력층에 항의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 모두가 김 여사가 시세조정을 알았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영한 손 씨와 달리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일임한 점, 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 8만 주 매도 요청을 받은 뒤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걸어갖고 8만 주 매도한 정황. 이거 보면은 이것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걸 넘어가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뭐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당연히 검찰은 김건희를 기소해야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김건희가 관련이 있는 도이치 2심의 유죄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 대통령실 오늘 뭐라고 하냐?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나 이거 보고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 대통령실은 사법부가 판단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입장 안 밝힌대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지 밝히지 않는데. 씨발 개새끼들 장난하나 지금. 언제부터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 새끼들 지들한테 유리한 판결 나오면은 그때 나와갖고 이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야당이라든가 아니면 MBC라든가 비판 많이 했고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나오면 이거 갖고 또 엄청나게 징징거렸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문제만 나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업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개소리야. 여러분, 대통령실, 이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했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이 나왔죠. 이번 판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나오니까 입장 나오잖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의대정원 관련해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의료계에서 이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이제, 완료하려고 하니까 의대 증원하면서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1,500명 늘어나는데 1,500명을 어떤 학교에 몇 명을 보낼지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딱 제동을 걸었어요. 뭐라고?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교육부 의대 정원 배치 최종 승인하지 마라. 판결이 나왔어.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이 나왔죠. 무책임한 사법부. 정부가 하는 일을 왜 사법부가 관여하냐? 무책임하다고. 사법부 판단에 왜 입장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더니 한 보름 지나갔고 법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배치와 관련해가지고 의대 증원 2,000명 그거 관련해가지고 논의 과정에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뭐 의대 정원 인정한다라고 결과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면서 당연한 결과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환영한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일부 그냥 기사고요. 대통령실이 사업 판단 나올 때마다 감나라 배나라 얼마나 관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이 김건희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인 거예요. 무책임한 새끼들이에요.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김건희가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까? 기소가 되면은 그냥 아직 기소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기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방통위원장이었던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끌어내렸습니까? 어떻게 끌어내렸어요? 한상혁 위원장 있을 때 방통위가 TV조선 관련해가지고 재승인 심사할 때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거 수사했고 검찰이 기소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소했네? 방통위원장이 기소가 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황당하게. 김건희 기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소가 된다고 해서 뭐 윤석열이 이혼을 하거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기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 행사 하면 안 되겠죠? 이 정부는 기소만 돼도 방통위원장이면 장관급이에요. 기소만 돼도 그런 장관급 인사들을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유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만약 김건희가 요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가 됐을 때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가 또 뭐라고 짓거릴지 대통령실이 뭐라고 짓거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판결은요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거 했는데 김건희가 기소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기소가 돼도 재판받고 유죄가 나와서 감옥 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반가운 판결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네. 이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